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가족 앞에서 제 몸을 밀쳤습니다. 넌 사람 구실도 못한다. 그 한마디와 함께요. 친척들의 웃음소리, 시누이의 비아냥,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 굴욕욕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비밀을 끄집어내고 제가 이제부터 직접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복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수정입니다. 올해 46인데 시집 온 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죠.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넘겨 돌고 있었는데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이 화상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죠.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몰려올 텐데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 윤말순 씨는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집안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세워야 한다면서 음식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십니다.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냄새조차 제대로 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전을 부쳐야 하니까요. 문득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저 혼자만 이렇게 깨어서 일하고 있구나 싶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얼굴이 부어서 내일 시댁 어른들께 혼날 테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전까지 다 부쳤어요. 접시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뿌듯함보다는 피로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증거를 손에 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현 씨와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수정아, 고마워. 정말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이 좋아요. 정말로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제대로 된 결말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도현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오빠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이제 시작할게요. 수정아, 준비 다 됐지? 증거 파일은? 은정이가 다 정리해놨어요.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내용까지 완벽해요. 좋아. 그럼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와. 오늘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정에 잠깐 들렀다 올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서요. 그래, 다녀와라.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정말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6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빠와 은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수정아, 이게 다 증거 자료야. 정말 대단해. 오빠가 서류를 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불륜 증거 사진 50여 장, 통화 녹음 파일 20개, 이메일 내용 30여 건, 그리고 재산 은닉 의혹까지. 이 정도면 완벽한 승리야. 변호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네요. 저는 이혼 소장에 서명을 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수정 씨, 이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아마 며칠 후에 연락이 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이가 말했어요. 수정아, 정말 대단해. 6년 동안 참은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반격하는 것도 대단하고. 은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맞아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6년 동안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도현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죠. 수정아, 어디 다녀왔어? 친정 다녀왔어요. 그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엄마 안부 보고 왔어요. 도현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며칠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죠. 드디어 6년 동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6년 전 결혼할 때의 그 당당함이 다시 살아났달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주인공이 된 거죠.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자도 되겠다 싶어서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며느리야, 전 모양 좀 봐라. 이게 뭐냐? 손님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니? 전을 하나하나 들춰보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정말 정성껏 붙였는데 모양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실력이 있어야지. 아무튼 내일은 실수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기름에 데인 손이 계속 아팠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최미경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늘 저를 깔보죠. 언니, 아직도 설거지해요? 진짜 느리네. 그리고 전 색깔 좀 봐요. 너무 탔잖아요. 내일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미경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친구들한테 보내서 놀리려는 것 같았죠. 미경아, 언니가 정말 열심히 했어. 이해해줘. 언니는 맨날 열심히만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문제죠. 교양 없는 티가 너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양이 없다니요. 저도 대학을 나왔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작 전 모양이 완벽하지 않다고 교양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미경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끝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잠시 후면 해가 뜰 시간이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추석 아침을 맞아야 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 도현 씨는 코를 골며 푹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밤새 일하는 동안 남편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깨워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추석 차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또 어떤 비난을 들을지 모르거든요. 결국 1시간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차례상 앞에서 국물을 닦아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6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어섰어요. 닦던 걸레를 바닥에 던지고 말았죠.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 집의 종이 아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시어머니께서 황당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밤새워서 음식 만들고, 집안일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살았죠. 그런데 고작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다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도현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릴 사람은 당신이에요. 저를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손대면서도 전 부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우이 미경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언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실수 한 번이요? 이게 실수 한 번의 문제인가요? 6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친척 아저씨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수정이야, 진정해라. 다들 식구인데. 식구요? 식구라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구박만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굳어진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지금 너무 나가는구나. 시집와서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6년이면 충분히 참은 것 같아요. 도현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친정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렸어요.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화가 난 얼굴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잠깐 돌아봤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정아, 너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나 시원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6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걸어 나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어요. 그동안 시댁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도현 씨나 시댁 식구들일 텐데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디 좀 급한 일 있으세요?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진짜 집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댁은 제 집이 아니었구나. 진짜 제 집은 친정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죠. 수정아, 너 왜 이 시간에? 추석인데 시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터져버린 제 감정까지요. 어머니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그때 오빠 재훈 씨가 들어오셨어요. 변호사인 오빠는 항상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이거든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저는 오빠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건 폭행이라고. 오빠, 그냥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정아, 내가 너무 순진해. 이런 일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돼.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엄마 말 들어. 이혼해. 그런 집에서는 못 살아. 엄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6년이나 살았는데. 오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너 지금 우울증 걸려 있는 거 몰라? 얼굴 봐, 완전히 지쳐 있잖아.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초췌했나 싶을 정도였죠. 6년 동안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단순히 성격 차이로는 불리하거든.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께서 나가보시더니 제 친구 은정이와 함께 들어오셨죠. 수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친정에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은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하죠. 저는 은정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정이는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진짜 화나네. 수정아, 너무 참지 마. 이런 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당하는 거야. 은정아, 그래도 6년을 살았는데. 6년을 살았으니까 더 안 되는 거지. 앞으로 또 6년, 또 6년 이렇게 살 거야? 오빠가 은정이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은정 씨, 혹시 이런 사건 조사해 본 경험 있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불륜, 가정폭력, 재산 은닉 이런 거요. 그럼 우리 수정이 사건도 도와줄 수 있나요? 은정이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하죠. 걱정 마, 수정아. 내가 이혼 전문 스파이다. 그러면서 커다란 가방을 툭 내려놓았어요. 뭔가 장비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근데 수정아, 남편 쪽에서 의심스러운 행동 같은 거 없었어? 글쎄요.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조사해 봐야겠네. 만약에 불륜까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훨씬 유리해질 텐데.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사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
며칠 후 은정이가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죠. 수정아,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카페에서 만난 은정이는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수정아, 마음 단단히 먹어. 좀 충격적일 거야.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도현 씨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 여자가 누구야? 한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너희 남편 첫사랑이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추석날 도현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서영이라면 이딴 실수 안 했을 텐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은정아, 이게 확실한 거야? 봐, 이 사진들 좀 봐. 둘이 손잡고 걷고 있잖아. 그리고 이 사진은 뭔데? 은정이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도현 씨와 서영 씨가 백화점 보석 코너에서 반지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플링 맞춰보는 것 같은데? 완전 대놓고 하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최소 3개월 전부터는 만나고 있었어. 내가 추적한 기록만 봐도 일주일에 2~3번은 만나더라. 파일을 넘기니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수정아,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는 충분해. 하지만 법원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할 수도 있어. 더 확실한 증거요? 응, 호텔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이나 좀 더 직접적인 증거 말이야.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살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정아, 이 서영이라는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 TV에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시댁에서도 아는구나. 맞아. 성공한 커리어우먼이고 돈도 많이 벌어. 아마 너희 시댁에서는 이런 며느리를 원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서러웠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서영 씨는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은정아, 이 사진들 남편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부인할 거야.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수정아,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집에 들어와. 저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 그냥 집에 와서 사과하고 원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과하고 원래대로 살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현 씨,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나중에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정아, 아직은 들키면 안 돼. 증거 수집이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척해야 해.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이 사진들을 봤는데.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지금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손해야.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오빠도 은정이와 같은 의견이었죠. 수정아, 좋아. 이 정도면 1차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한 곳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오빠, 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나 좀 더 직접적인 증거들. 그리고 가능하면 재산 이동 같은 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재산 이동이요? 불륜 상대에게 돈을 써줬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런 것까지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6년 동안 저만 바보였던 건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줄도 모르고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다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6년 전 신혼 때의 제 모습과 비교해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때는 웃음도 많았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친정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관련 인터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서영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성공한 여성 CEO가 말하는 커리어 관리법. 화면 속의 서영 씨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받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참 똑똑해 보이네.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들어보니 서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연애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운명적인 사람이라니 설마 도현 씨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문득 추석날 시댁 식구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도현이 첫사랑이잖아. 참 잘 나가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서영 씨를 아는 것도 저와 자꾸 비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시누이 미경 씨가 한 말도 생각났어요. 언니는 교양이 없어서 우리 집안과 안 맞아. 그리고 도현 씨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요. 서영이라면 이딴 실수 안 했을 텐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현 씨와 서영 씨의 관계를 말이죠.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도 계속 구박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죠.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시댁 식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뭘? 도현이와 서영이 만나는 거 말이야. 추석날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니까 다 복선이었어. 진짜? 그럼 더 악질이네. 며느리만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 맞아. 그래서 더 화가 나. 은정이가 흥미로워했어요. 수정아, 그럼 이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까지 공모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 어떻게?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어? 단순히 남편 혼자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시댁 가족들까지 며느리를 속이고 괴롭혔다고 하면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 오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오빠는 역시 변호사다운 반응을 보이셨죠. 이거 좋은 정보야, 수정아.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들의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특히 시어머니가 서영 씨를 알고 있으면서도 며느리한테는 숨기고 오히려 더 괴롭혔다면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야. 그날 저녁 도현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이제 그만 집에 와. 엄마도 걱정하고 계시고. 걱정이요? 정말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라면서 6년 동안 이렇게 속이고 괴롭혔다니요. 도현 씨, 서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 당황한 것 같았죠. 뭔 소리야? 서영이가 갑자기 왜 나와? 그냥요. 추석날 이야기하셨잖아요. 서영이라면 이딴 실수 안 했을 거라고. 아, 그냥 한 말이야. 별 뜻 없었어.
일주일 후 도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응급실로 옮겨졌어. 지금은 안정됐는데 계속 널 찾으셔. 저를요? 응, 수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꾸 오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던 분이 아프시니까 저를 찾으신다니요. 신우이 미경 씨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제발 와주세요. 엄마가 언니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세요. 미경아, 그동안 연희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와서. 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오빠에게 상의했어요. 오빠, 어떻게 할까요? 오빠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좋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기회요?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찾는다는 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며느리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 시어머니가 응급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찾을 정도였다고 하면 법관들도 내 편에 서겠지.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그런데 오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가서 간병을 성실히 해. 그리고 은정이와 협력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봐. 은정이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은정이는 흥분했죠. 수정아, 완전 기회다.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내가 몰래 따라가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어떻게? 너희 집에 소형 카메라 설치하고 녹음기도 숨겨놓고 그리고 도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가능해? 당연하지. 내가 프로라니까. 은정이는 큰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소형 카메라고, 이건 고성능 녹음기야. 그리고 이건 핸드폰 복사기. 핸드폰 복사기요? 응, 핸드폰을 잠깐 만지기만 해도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다 복사돼.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이런 일을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은정아, 이거 불법 아니야? 법적으로는 약간 그레이 존이긴 해. 하지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보다는 낫잖아. 오빠에게도 물어봤어요. 오빠, 이런 방법으로 얻은 증거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좀 복잡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결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은정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수정아, 이거 받아. 은정이가 작은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상용 녹음기야. 주머니에 넣고 다녀. 혹시 중요한 대화가 나올 때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응, 알겠어. 병원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서 있었어요.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끝내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수정아, 왔구나.
정말 고마워. 도현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6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정아, 내가 왔구나. 어머니가 미안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내가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지 않더라. 시누이 미경 씨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겉으로는 감동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랬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며칠간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했죠. 약 챙겨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밤새 지키기도 했어요. 의료진들도 칭찬했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효부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욱 헌신적으로 행동했어요.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오빠의 조언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많이 회복되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집으로 돌아갔죠. 수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도현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서영 씨와 바람 피우면서 무슨 고마움이에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은정이에게 연락했어요. 은정아, 집에 들어왔어.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내일 낮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연락해. 장비 설치하러 갈게. 다음날 도현 씨는 출근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죠. 은정이가 몰래 집으로 왔어요. 전문가답게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죠. 수정아, 여기 소형 카메라 설치할게. 거실에서 통화할 때 다 녹화될 거야. 들키지 않을까? 걱정 마, 너무 작아서 절대 못 찾을 거야. 은정이는 거실, 침실, 남편 서재에까지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것 봐, 내 남편 컴퓨터야? 네, 그런데 비밀번호가 있어서. 문제 없어. 이런 건 쉬워. 은정이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켰어요. 몇 분 후에 성공했죠. 봐, 이메일 확인해 보자. 화면에 도현 씨의 이메일이 떴어요. 서영 씨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득했죠. 수정아, 이거 봐, 대박이다. 메일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둘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내용, 결혼 이야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서영아, 빨리 이혼 절차 진행할게. 조금만 더 참아줘. 도현 씨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정아, 이거 다 복사해줘. 당연히 다 복사했지. 이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야. 오후에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정아, 고생했어. 도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너무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그날 밤 도현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정이가 준 장치로 빠르게 데이터를 복사했죠. 며칠 더 그렇게 지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도현 씨가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서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소형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은정이가 연락했어요. 수정아,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완승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거죠. 마지막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6년 전에 순진했던 신부는 없었어요. 대신 강해진 여자가 서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시댁집 문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도현 씨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모두 식탁에 앉았죠.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도현 씨가 말했어요. 아마 서영 씨와 만날 핑계겠죠. 네, 알겠어요. 저녁은 늦게 차려놓을게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어요. 도현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출근했죠. 점심때쯤 은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정아, 준비됐어. 오늘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죠.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요. 그래, 다녀와라.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어요. 오빠가 소개해준 곳이라고 했죠. 김수정 씨 맞으시죠? 저는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카리스마 있는 변호사였어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봤는데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메일들이 결정적이에요. 혼인 중 불륜의 명백한 증거니까요.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도현 씨와 서영 씨의 메일, 통화 녹음,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소송 전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먼저 협상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조용히 합의하자고 하는 거죠. 그럼 재판은 안 하는 건가요? 재판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도 반격할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겨요. 하지만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의 말이 일리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남편분과 상대 여성을 한자리에 불러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건을 제시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집에 도착하니 도현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응, 미팅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서영 씨와 만나려다가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도현 씨가 샤워하는 동안 서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현 씨 핸드폰으로요. 내일 오후 3시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오빠. 사랑해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디데이였어요. 아침에 도현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3시에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가면 알 수 있어요. 도현 씨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 50분,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어요. 은정이와 변호사님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정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은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3시 정각, 도현 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서영 씨도 왔죠. 둘이 서로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정아,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을 들어보세요.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사진, 메일 프린트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도현 씨와 서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6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요. 당신들의 만남, 통화, 메일,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변호사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수정 씨의 법률 대리인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보신 자료들은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서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비혼자인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도현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수정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제 조건을 들어보시겠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한 합의서를 꺼냈어요. 재산의 70% 분할, 위자료 3억,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요. 3억. 말도 안 돼. 도현 씨가 소리쳤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재판으로 가죠. 이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면 당신 회사에서도 알게 될 테고 서영 씨 직장에서도 알게 되겠네요. 서영 씨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저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인가요? 순간 커피숍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죠. 도현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합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재판으로 가시겠어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6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시작. 3년 후. 엄마, 새 집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신나서 새 아파트를 뛰어다녔어요. 한강이 보이는 30평짜리 아파트였죠. 그렇지?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1년 전을 돌아보면 결국 도현 씨는 재판을 선택했어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재산 분할 60%,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김수정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를 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도 느꼈죠. 도현 씨는 결국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에서도 밀려났죠. 서영 씨는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다투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요. 자업자득이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수정인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운영이 힘들었지만 정성껏 만든 커피와 디저트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해요. 무엇보다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최고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남편의 거짓말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 6개월 전 카페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정우 씨였어요. 근처 서점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손님 중 하나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준이와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늘은 무슨 책 읽고 싶어? 정우 삼촌, 저는 공룡책이 좋아요. 정우 씨는 이혼한 지 2년 된 홀아버지였어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수정 씨, 아이들끼리 같이 놀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소희도 친구가 필요해서요.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고 저희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우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정한 용서. 며칠 전 우연히 도현 씨를 마주쳤어요. 민준이와 함께 쇼핑몰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요. 수정아.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준아, 아빠야. 민준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게 인사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게. 민준이가 먼저 나간 후, 저는 도현 씨를 똑바로 봤어요.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하지만 민준이 아빠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해주세요. 수정아,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제가 아니라 민준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 후 도현 씨는 정기적으로 민준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가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어요. 3년 전에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 민준이가 새 집에서 처음 잠들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정우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 만, 편안함을 느낀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천천히 가려고 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이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거였죠. 엄마, 내일 정우 삼촌이랑 소희랑 놀이공원 가죠? 그래, 그러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김수정, 46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시작됩니다.